주클 안녕하세요. 7월 17일 오늘은 보충 수업입니다. 팀 코리아가 일을 냈습니다. 한수원 30조 원 잭팟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자, K 방산주 어떻게 볼까 그 내용인데 사실 국가적으로도 별로는 아니고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오랜 기간 공사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뭐 최종 협상자까지 가는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만 중간에 변수도 있긴 있는데 사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의 판로가 열리는 것이고 2009년도였죠.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이후로 거의 15년만 정도의 캐거니까 앞으로 놓고 보게 되면 또 마침 정치적으로도 원전이라든지 소형 원전 SMR 같은 경우 커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전 아마 교두보가 될 것 같고 출발점도 될 것 같습니다. 렛츠고 가보도록 하죠. 사실 많은 국내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형성이 되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체코 원자력 관련자가 한국에 방문하는 일정도 있었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적으로 체코 대통령이죠.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자료 화면은 뭐냐 하면 체코의 유명한 일간지라고 합니다. 일간지인데 8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말이 체코 말이라 잘 보지 못하겠는데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안전모죠. 안전모에 팀 코리아를 상징하는 태극 마크가 들어가 있고 요게 한 1990년도부터의 일간지라고 해요. 전체 하루 구독자 수가 한 10만 부 정도,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력 일간지에까지도 계속 이제 기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잭팟이 나온 겁니다. 오늘 7월 17일 저녁 8시 정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팀 코리아 체코 원전 건설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그 내용이고 밑에 조금 보게 되면 이제 두코바니 원전하고 테물린 부지에 대해서 원전 4개가 건설하는데 여기서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코바니 5호기, 6호기는 확정이고 또 테물린 지역에 있는 3, 4호기는 향후 발주사가 추후 결정한다고 하고 총 사업비는 1기, 2기로 나눠지는데 1기가 대략적으로 우리 돈으로 12조 또 그 다음 2기가 한 2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마무시한 규모죠. 사실 와닿지는 않고 그냥 와닿는 단어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크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척 이제 팀 코리아의 주요 주역들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별표를 해둔 거는 이제 잘못됐네요. 얘는 아니죠. 예. 별표가 들어간 기업은 비상장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약은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이 담당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는 이제 한전기술, 그리고 주기기와 시공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시공 부분에 다시 대우건설, 그리고 핵연료 부분이 한전연료, 그리고 시운전과 정비는 한전 KPS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민간 기업들도 10개 이상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쾌적은 단순히 이 기업만의 업적은 아니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국민 또는 물론 이제 너무 앞서가면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기업들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 24조 규모라고 해서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매체를 통해서 본 24조 30조 정도의 수주에서 국내 기업의 수주가 가져올 수 있는 예상 공사비는 대략 두산이 8.5조 정도 한전기술이 3조 5천 시공이니까 좀 많이 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는 설계 쪽이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서 KBS 한전 KPS가 1조 그리고 또 역시나 같은 시공을 하는 대우건설이 7조 원 정도의 공사비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저가 수주다 이런 말을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이즈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주요 원전 투자 같은 경우는 다시 제2의 붐이 일으킬 정도로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원전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중국도 최근에 놓고 보게 되면은 55개 정도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고 하고 미국은 100개가 넘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도 대표적인 5위 안에 드는 원전 강국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56개 정도로 보유 중인데 향후에 계속적으로 증설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자, 최근에 이런 재료가 있었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뽑아낼 때
원자력이 있고 석탄이 있고 천연가스가 있고 기타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많은 에너지는 화석연료나 LNG 가스에 LPG겠죠. 가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용량만 놓고 보게 되면 테라와트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3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이 증가한 건 맞긴 맞습니다만 이건 이제 에너지의 발전 효율 면에서는 또 원전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원전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 대형 원전도 있었습니다만은 공사를 짓는데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크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원전에 이제 그 소형화 같은 것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많이 중요해지는 게 뭐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사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커지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AI를 꼭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데이터 센터 꼭 데이터 센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없이는 그 전 세계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통신, 교통, 인프라, 항공, 방산 전부 다 말이죠. 전력 수요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원은 아니죠. 그런 발전 상황은 계속 갈 거죠. 이게 또 마침 미국 대선과도 또 연결이 되죠. 미국 대선이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공화당 쪽으로 조금 기우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이 뭐 같은 이제 에너지원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보다는 뭐 기존 전통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결은 좀 같이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원전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도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약간 확산해서 놓고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완전 상용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소형 원전이라고 하는 SMR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까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개발사도 지금 보게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24년도 봄 기준으로만 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발사가 는다는 거는 실제로 상용화 자체가 그렇게 오래 멀지 않았다를 좀 반증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 관점에서 오늘 좀 이거는 의미가 있다 보는 거고 요 종목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전 기술이 되겠죠. 주가는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아마 초반에 반응은 좀 폭발적일 것 같고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의문은 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 같죠. 예. 최근에 로보틱스 관련해서 뭐 일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로보틱스의 주가가 많이 좀 오버세이비해서 한 거지 두산 밥켓이 에너빌리티가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에 넘겨준다고 해서 그렇게 손해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포인트가 두산 밥켓의 지분법 평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고 이슈. 근데 그런 상태에서 두산 밥켓의 지분을 로보틱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재무적 상황의 개선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나쁠 건 없는 거예요. 주가 그냥 단기적으로 반응할 때 그 이슈였고 기타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약간 유지 보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조금 한전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겠고 기타 이제 다른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T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도 충분히 관련 수혜를 좀 볼 수 있겠지만 마침 또 건설주 분위기도 지금 7월 정도에 나쁘지 않으니까 그 외에 또 잘 자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수산 인더스트리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우진엔텍이라든지 또 기타 몇 개 종목들이 있겠죠. BHI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오면 기왕이면은 요 좌측 상단에 있는 거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쪽으로 포커스를 조금 좁혀서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다만 오늘의 이 영상이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요 이슈 자체가 한 획을 좀 그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림에서 말이죠. 원래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뭐 공장들이 뚝딱 죽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봤지만은 글로벌적으로 기수 자체도 뭐 갑자기 뭐 50기가 100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추세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이런 흐름 자체가 또 원전 발전의 비중이 앞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틀을 보게 된다면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뭐 약간 아직 실적은 안 잡히고 하겠지만은 충분히 한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볼만한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2, 3년 묻어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다음에 뵙겠습니다.